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봉숭아 학당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될지 반이 이렇게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 어깨 펴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봉숭아 학당에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창훈 총장님이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긍정과 열정 에너지가 그냥 팡팡팡팡 넘치셔가지고 이분이 가는 주변에는 막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불이 좀 약한데 어쩌나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가족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제 열정으로 여는 행복의 문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강사 소개를 간단히 좀 영상 강사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0여 기관에 1900여 회 출강을 했는데 다른 데서 1900번 해야 봉당에 오는 거예요. 이 봉당이 대단한 데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1900번을 하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복을 부르는 얼굴을 어떻게 갖출까, 긍정 열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사례를 간단히 한두 가지 좀 보고요. 그리고 열정으로 활짝 여는 행복의 문을 이렇게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전부 기대 가지고 좀 집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봉당입니다. 네, 먼저 이제 복을 부르는 얼굴인데요. 자, 복을 부르는 얼굴은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지금 다들 이거 웃고 계세요? 이 웃는 얼굴이 복을 부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녀시대의 웃는 얼굴을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모두 행복해지시잖아요. 그래서 딱 첫인상에 웃는 얼굴이면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처음 만났지만 마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다가오면은 이분은 지혜로운 분.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무겁게 노려보고 막 이렇게 무겁게 하면은 이분은 지혜롭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림없어요. 맞습니까? 예, 봉당 역시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한데, 아이고야, 요새 웃을 일이 쎄 웃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요. 웃는 얼굴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웃음으로 시작해서, 저는 우리 성창훈 총장님 그 웃는 웃음과 웃음의 열기 불어넣는 걸 보니까 이걸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좀 이렇게 추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웃는 아이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귀엽죠? 막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상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은. 근데 약간 진상도 있긴 있어요. 네, 우리 오행자원부장님 둘 중에 하나만 가서 뽀뽀해 주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가시겠습니까? 예, 전부 이 왼쪽에 가서 뽀뽀를 하겠다고 그러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코 묻어요. 그런데 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는 분이 아주 가끔 있긴 있어요. 그 모성애 때문에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는 아이 좀 달래줘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코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얼굴, 인상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 봉숭아학당에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셨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이 여기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런 사람은 진상이야. 그리고요, 딱 아무개 그냥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갑자기 와 반갑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분위기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그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 싸늘해지고 애들이 눈치 딱 보고 지방으로 각각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봉당에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인상이 좋으세요. 옆에 계시면 칭찬해주세요. 인상이 좋습니다. 인상이 최고입니다. 최고십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인상 제일 좋은 분만 여기 다 모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웃으면? 와, 이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시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인데 오늘 다들 알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찡그리고 달달 볶는 집안에는 복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이제 이 웃음을 공부하러 이제 고객 서비스와 밝은 친절을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러 제가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일본 NTT에 가서 이제 연수를 가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흐릿하게 보이시지만 다들 이렇게 그냥 구부리고 전부 다 이렇게 자료만 들여다볼 때 여기 이렇게 반짝 고개를 들고 강사하고 딱 아이 컨택 하면서 제대로 좀 기운을 뺏어오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제 또 다음에는 영국 BT,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요. 여기 가서도 제가 이제 이 IT 업계의 세계 리더로 거기 이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게 저렇게 고객을 맞이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말 서비스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줄까를 보니까요. 딱 미리 손님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고요. 요 책상에 업무를 보는 요 앞에다 작은 거울을 놓고요. 수시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미소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오는 고객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아이 컨택과 마음이 그냥 말랑말랑해지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첫눈에 반해버리게 원래 이렇게 이제 훌륭한 가수님들 노래 속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정말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녹여가지고요. 네. 자,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런 인사 좀 해주세요. 그대는 인상이 정말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네. 예, 여기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프랑스 텔레콤에서 제가 이제 그 세계 IT 업계 리더, 글로벌 리더의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교류 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선진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 연습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상대방과 더불어 같이 행복해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을 상담석이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석을 두고 감독자석을 두고 지휘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이제 대화를 이루게 하고요. 그 보는 감독자가 이제 보면서 그 이제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순간의 느낌을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훈련을 아주 제대로 빡세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강력 무기. 웃는 얼굴을 만들고요. 편안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훈련을 집중해서 이제 받고 와가지고요. 근데 여기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 성심 성담과 몽마르트 언덕을 가서 이렇게 기념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결국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밝은 얼굴, 웃는 얼굴, 미소 띤 얼굴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훈련 받은 거를 잘 실천하면서 딱 보는 상급자, 임원, 모든 직원들이 아니 저 이덕신 부장님은 딱 평생 아주 교육만 하실 체질이라고
그 해마다 인사 이동할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똑같은 업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20년간 교육훈련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 교육훈련하면서 얻은 소중한 이제 경험, 전문성 이거를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년 은퇴하고 제가 이제 그 프리랜서로 강사로 이렇게 이제 10년간 그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에서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을 해줬어요. 그때는 우리 저 교육부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수만 명 회원이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 100호로 100명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강사로 이제 명강사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 강사 33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여기 국민 성공 시대가 이렇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 따뜻한 얼굴, 편한 얼굴. 제가 뭐 강의를 특별히 유별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걸로 그냥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200여 기관에서 초대를 해줘가지고 1900여 회를 했더니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래가지고 봉당에서 이제 겨우 1900번을 했더니 이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숭아학당이 이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네. 자, 그 요즘에는 이제 또 제가 4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했더니 26만 6천 그 뷰를 누적 시청 기록을 이렇게 했고요. 정기 구독자는 이제 868명 이렇게 얻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만난 김에 엄청난 선물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세상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취직이 너무 안 된다. 이거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원인을 세상의 변화를 한눈에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이거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분석한 거대로 기업하는 분들이 상품 홍보를 광고비로다가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돈을 갖다 쓰는데 그거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 매체를 활용해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세상의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실이 한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요 맨 위에 있는 이 표가 지상파예요. KBS, MBC, SBS 이 모든 지상파, 공중파, TV 방송을 보는 시간이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TV 시대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저물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또 이렇게 이제 저무는 게 신문과 잡지가 이렇게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려가지고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은 구조조정하고 이제 전부 다 밀려나고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옮겨갔냐면 첫 번에는요,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으로 넘어가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인터넷 검색으로다가 전부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히 또 변화를 시켜주는 게 2010년도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조의 변화가 되는 거를 정확하게 감을 잡아야 장사가 되고요. 정확하게 감을 잡아야 취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을 잡지 못하고 옛날 생각으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을 세상의 변화의 구조의 틀이 바뀌는 거를 요걸 감을 잡으시면은 틀림없이 이게 이제 그런 장사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어느 쪽에다 갖다 놔야 이게 팔리는지. 취직을 하려면 어느 쪽에 지금 사람이 부족한지. 지금 사람이 부족한 데는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쪽에서 사람이 부족해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수십만 명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부족해서 공급을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1조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 세계에 막 보급을 해요. 그리고요, 지금도 신기술을 정확하게 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취직도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선물로 요거 하나 정확하게 세상의 변화를 우리 확실히 보자. 요거를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신문 잡지도 다 이렇게 내리막길이고요. 이렇게 인터넷 PC도 이렇게 좀 늘었다가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이고요. 분명히 옮겨간 거는 완전히 이 모바일, 스마트폰과 유튜브로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이쪽에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장비들 보니까 우리 성창원 총장님은 정확하게 감을 잡으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그 장비를 딱 갖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난 이런 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창원 총장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예, 최고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정과 열정의 기적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온대성의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뚜렷한 변화는 정말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질 못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덥다. 아니면 이제 날씨가 춥네?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살벌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더워 죽겠네, 그냥 쪄 죽일래나 봐, 그냥 날씨가. 아니면은 또 좀 더 반대쪽으로 춥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추워 죽겠네, 그냥 나 얼어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은 좀 더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봄에 저희 이제 단톡방에다가 그런 걸 올렸어요. 봄이 오면은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 봄이 왔습니다. 이거 한 줄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감성적으로. 자, 이제 내년 봄에 우리 봄이 왔습니다. 봉당의 모든 분들은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 봄이 왔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인사를 딱 하시면은요, 인사는 본인이 행복하고요. 네. 인사는 본인이 행복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 그 인사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 봄이 오게 불렀어?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여름이 왔어요. 더워 죽겠네가 아니고요. 추운 날 생각하니 좋은 계절입니다. 예. 자, 더워 죽겠네가 아니고요. 따라 해주세요. 네. 추운 날 생각하니 좋은 계절입니다. 네. 요렇게 인사를 하면은 서로 인사하는 분, 받는 분 다 행복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저 들판에 농사진 거 내가 농사진 거 아니지만 그거 다 내가 같이 돈 내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고요. 또 겨울이 왔습니다. 추워 죽겠네가 아니고요. 더울 날 생각하니 좋은 계절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 나도 행복해지고 받는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의 변화를 감성적으로 미리 느끼고 이거를 주변과 인사 나누면서 더불어 같이 행복해지는 이 노력을 우리 같이 오늘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경영의 신으로 부르는 마스다 고노스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정말 마스다 전기의 이제 세계적인 아주 엄청난 부자고 이분이 이제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여건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왜 없는 사람이었나 하면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 가난해서 밥을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3년뿐이 못 다녔어요. 그리고 11살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취직을 한 게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종업원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뚝치꼬리만큼 주는 것 같다가 집에 식구들 입에 풀칠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고요. 나 이런 덕분에 내가 잘 됐어. 이 덕분에 내가 잘 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엄청 어려운 여건을 이분 얘기가요. 가난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몸도 그냥 너무 굶어가지고 몸이 허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소중한 걸 알고 노력해야 되는 걸 알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 살았더니 아니 이렇게 엄청난 부자 세계 40대 부자에까지 올라왔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가난 덕분에 이거 얼마나 멋진 마음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난 덕분에 부자 될 수 있었던 사람 또 하나는요. 이분이 무식한 덕분에 평생 배움에 목말라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3년뿐이 못 다녔어요. 11살에 취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라고는 3년뿐이 못 다닌 이분이 그것도 학교도 굶어가면서 제대로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못 배웠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잘 경영을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이제 별명은 경영의 신인데 이분이 워낙 큰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듣고 명예 박사학위를 드린 게 42개. 박사학위를 42개를 받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실력을 인정을 받고 경영의 신, 경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식한 덕분에 내가 평생 배움에 목말라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학교 못 다닌 걸 오히려 한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 덕분에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에 조심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몸이 약했냐면 어렸을 때 너무 굶어가지고요. 악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막 어지럽고 그냥 막 쓰러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하지. 좀 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에 조심해야지. 음식물 섭취도 조심하고 틈틈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체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뭘 했나 하면은 그 이제 아주 몸에 해로운 뭐 술, 담배 같은 것도 좀 멀리하고 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몸을 망쳐요? 자기 건강을 믿고요. 그냥 이렇게 독극물 투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독극물 투여 열심히 하고 거기다 독가스를 그냥 폐에다가 막 그냥 강제로 막 집어넣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면서 완전히 폐를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고스톱이나 치게 되면은 죽기 살기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이거 치다가 그냥 밤을 새우고 2박 3일씩 고스톱 하다가 그냥 몸 건강 망치고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이 건강이 그냥 너무 자신을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에 조심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한 걸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분의 행복을 완전히 만들어준 거죠. 네. 예, 우리 친절과 열정의 기적 조지 볼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조지 볼트는 정말 열정과 친절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기록적으로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고객 서비스를 공부하려면 필히 이분 사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조지 볼트 사례를. 이분은 원래 미국 저 시골의 작은 도시에 그 아주 조그만한 그 이제 여관이죠, 여관. 호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저녁에 해가 다 질 무렵에 손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날 막 비도 오고 바람 부는데
내 미리 예약은 못했지만 하룻밤 쉬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침 방이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쪽으로 우선 앉으십시오. 앉으시라고 해놓고 시내 제가 저희 집엔 방이 없지만 시내 다른 데 방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시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거기 혹시 방 있습니까? 거기 혹시 방 있습니까? 전부 물어봤는데 방이 다 꽉 찬 거예요. 시내 47개 호텔에 전화를 다 했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시내 전부 방을 알아봤는데 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바람이 심한데 어딜 가시겠습니까? 여기 작은 요 방이 제가 쉬는 방인데 여기서라도 하룻밤 쉬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비바람 시대 멀리 한밤중에 어떻게 이동을 할지 너무 막막한데 이 호텔 종업원이 자기 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 자기 방이라는 건 원래 이 근무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좁지만 두 노인이 이제 들어가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셔가지고요. 젊은이 너무 고맙네. 난 당신 같은 열정과 친절이 난 너무 감동을 했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명함 하나 달라고 그래서 명함을 딱 받아가지고 딱 이제 갔어요. 내가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가시고서는 이제 한 2년쯤 지내서 거의 잊어버렸는데 그분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여기 언제쯤 꼭 좀 한번 와달라고 비행기표는 내가 보내드린다고. 그래서 비행기표하고도 다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 비행기표까지 받았으니 이제 이분이 거기를 그 날짜 맞춰서 딱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요. 전 세계 최고의 호텔을 지은 거예요. 뉴욕에다가. 뉴욕은 전 세계 최대의 도시고 문화가 가장 앞서가는 데인데 뉴욕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딱 어마어마한 걸 짓고 여기 스타일도 완전히 왕궁 스타일로다가 이걸 지은 거예요. 복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걸 이걸 딱 지어놓고 우리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총지배인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는 시골의 조그마한 호텔에 있는 종업원일 뿐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제가 총지배인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양을 좀 이렇게 또 겸양의 덕을 보여드렸더니 아니라고. 나는 이 세상 많은 곳에 여행하고 많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있지만 당신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냥 시내 전부 다 전화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방을 내주면서까지 이렇게 고객을 배려하는 그 열정, 그 친절이면 우리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최고의 호텔로 서비스하고 운영할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초대하니까 꼭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맡아가지고요. 전 세계 최고의 호텔, 최고의 총지배인이 돼가지고요. 초대 지배인이 돼가지고 그걸 멋지게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공부하는 게 이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 네. 그래서 이 조지 볼트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친절로 우리 성공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정이 그냥 전부 다 눈에 불이 붙어 보입니다. 전부 복을 빌어주세요. 그대는 성공하실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고 거기 동의를 구하려면은요. 이렇게 이제 뭐 설명하는 과정을 되게 거치게 돼요. 그런데 설명과 설득은 분명히 달라요. 설명은요. 일단 이렇게 이제 있는 내용을 알게 하는 게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상대방이 거기 동의하고 공감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거를 해야 이걸 설득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 이거 뭔가 하면은요. 이제 오늘 그냥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총지배인이 이런 서비스를 해서 성공했대요. 이거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막 열정을 이걸 해가면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이거를 사례를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그냥 애간장 타는 소리로다가 설득을 하니까 전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거는 강사도 훌륭하지만 듣는 청중도 대단하신 겁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예, 꼭 성공하실 겁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제가 이제 KT에서 연수원에서 20년간 그 교육 훈련하면서 다 강사들 이렇게 보니까 강사들이요. 좀 이렇게 도도하게 건방지게 그냥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폼 잡는 사람들은 다 이게 교육이 빵점이에요. 교육 끝나고 설문 받아보면은 글쎄 뭐 별 기억에 남는 건 없고 뭐 좀 그분이 많이 유식한 것 같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엄청난 땀을 쏟는 이런 열정을 기울여가면서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분들은 딱 결과를 보면은요 완전히 열정적으로 이걸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이 강사가 말이죠 조금 촌스럽게 생겼지만 가는 데마다 이게 열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그리고 1900번이나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봉당에 왔잖아요. 봉당에. 고맙습니다. 봉당 최고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그 열정의 불을 이미 많이 붙여놓으셔가지고 여기 전부 다 화상 입은 사람만 뭐 이런 것 같아. 네. 다음엔 열정으로 여는 행복의 문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요. 모르고 지나가는 행복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좀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 젊은 시절이 많이 또 행복했었는데 그 청춘 시절에 행복했던 거를 미처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그때 글쎄 그 젊은 날에 엄청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취직하느라고 바쁘고 막 아기 낳아서 막 키우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많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시절이 행복했던 거였어요. 그 건강했을 때 내가 이렇게 몸 건강하니까 참 얼마나 행복해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지내다가 요새 와서 코로나 백신 맞고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멀쩡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지나왔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KT에 이제 이렇게 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교육 총괄하는 교육훈련부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는요 KT 직원이 그때 4만 명이 전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매주 400명씩 이제 이렇게 교육을 들어와가지고 일주일간 제가 대전 괴정동,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우리 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400명씩 교육 훈련시키는 그 일을 담당해서 하려다 보니까 400명 손님이 와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다음날 교육 준비하고 강의 자료 준비하고 이런 거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이게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엔 그 행복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정도로 바쁘고 그 정도로 힘들어야 이게 일이 보람이 있고 이게 이제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인정받고 이거를 할 수 했던 건데 그거를 그때는 모르고 지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이거를 전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했던 이때가 행복하고 이때가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 그래도 내가 그때 봉숭아학당에 그렇게 매주 월요일 날 접속해서 같이 즐겁게 공부하고 같이 즐기고 그 멋진 노래 듣고 같이 이렇게 성청년이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응원하고 거기 동화하고 참여했던 게 정말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거를 앞으로 20년 후에 가서 느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느끼고 가자. 지금 느끼고 갑시다. 네, 지금 느낍시다. 서로 박수. 지금 느끼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에는요. 자, 우리 총장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평생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쭉 연결되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면은 충분히 평생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받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겨? 나 고민거리 요거 하나 있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계속 보류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든 걸 잊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부 평생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분들, 여기 계신 우리 봉당 가족,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봉당 가족들이 모두 평생 행복하게 될 걸로 굳게 믿어 의심찮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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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우리,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85세예요. 해마다 0.4세씩 늘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됩니다. 자, 축하합니다. 100세까지 사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야지. 이거를 그냥 아파도 골골골골 하면서 이렇게 100세까지 살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이혜란 씨의 노래를 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온 거리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온 거리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네, 이분이 이혜란 씨가요, 나이는 59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무명 가수로 활동을 했어요. 동네 가수로 활동을 했죠. 5년 전에 이 100세 인생이 막 히트를 치면서 전국구 스타 가수로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지금은 모든 방송에 다 나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노래 가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60대는 옛날에는 환갑잔치 않지만 요즘엔 환갑잔치 안 합니다. 60대는 전부 다 젊은 청춘인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젊은 청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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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춘이세요. 네. 자, 다음에 70대가 돼가지고는요, 70대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는 70대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70대까지 충분히 활기 있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0대가 됐어요. 80대가 돼가지고도요, 나 아직 쓸만해서 난 못 가겠다. 80대에 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전부 잘 해주세요. 틈난 대로 많이 걸으시고, 이렇게 체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이렇게. 봉당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 네, 고마워요. 다음에는요, 90대가 돼가지고도요, 나 알아서 갈 테니 걱정 마라, 재촉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90대에 당당하게 살으려면은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세가 돼가지고도요, 나 좋은 날 좋은 시 골라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정도 배짱을 보이려면은 지금부터 건강관리
마음 관리, 행복 관리, 이거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봉숭아학당이 하나뿐인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봉숭아학당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요. 모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숭아학당 최고! 좀 더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서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 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이렇게 서로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봉당 가족들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눕시다.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례를 하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최고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제가 선창을 하면은 복창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런 인사를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봉숭아학당의 인사는 이걸로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만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이라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운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최고십니다. 여러분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1900번 다닌 중에 오늘 최고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와!